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금융감독원에서 장 끝나고 이런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정정신고서 제출하라는 요구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한 정정신고서냐? 바로 증권신고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고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실 테지만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잘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자금 사용에 대한 목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유상증자 명분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를 낸 거죠. 이건 이스페타시스 측에서 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측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정정신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좀 정정돼서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요, 투자 판단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딱 하나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CNT 도전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제이오죠, 제이오. 제이오를 인수하는데 3천억 원이라는 돈, 이 돈이 필요하고 이거를 유증을 통해서 조달을 하겠다. 그리고 이 제이오를 인수를 해서 앞으로 사업 간의 시너지도 내고, 그 다음에 CNT 도전제 시장에서 사업을 좀 다각화하겠다. 2차 전지도 진출하면서 반도체 쪽으로도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자세하게 설명은 했고, 그 다음에 IR 활동이나 그 다음에 NDR 활동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필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융감독원 층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증권신고서를 정정해서 제출을 해라. 더 많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게 납득을 시켜라. 이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있었던 케이스가 최근 들어서는 고려아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증을 철회해요. 유상증자를 철회합니다. 유상증자 발표했을 때는 하한가였었는데, 근데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상황에서 유상증자 발표해서, 그리고 경영권 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보기에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유증을 철회하는 케이스가 과거 최근 들어서 고려아연이 좀 있었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측에서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이전까지 계속 이 유상증자 관련된 이벤트 매매, 증시에 대한 스케줄,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차 발행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권리락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의 모든 스케줄들, 이런 것들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이런 정정신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유상증자를 발표했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스페타시스 측에 이런 정정신고서를 요청을 했을 때는요, 시장이 좀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유상증자를 최초로 발표를 했던 그 시점을 다 메꾸고 올라갈 수 있느냐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 다만 가능성은 좀 있을 수도 있다.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그건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자. 그리고 저 벤자민과 함께 멤버십 방에서 지금 이 투자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단가가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줘도 수익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조금은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이따가 멤버십방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이런 정정 공시를 받았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은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납득을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올빼미 공시라는 부분,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유상증자 공시 내는 기업들 중에 안 한 기업들이 거의 없었어요. 작년에 6월 달에 SK이노베이션도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HN도 그랬습니다. 금요일 날 장 끝나고 공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말간에 어떤 대응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 유상증자에 대한 과도한 주가 하락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서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일, 다시 말해서 이 올빼미 공시 같은 경우는 휴일을 껴가지고 공시 내는 거예요. 휴일을 끼고 그다음에 휴일 이전에 장 끝나고 공시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장중에 대응을 못하게 이렇게 공시하는 거 올빼미 공시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한테 어찌됐건 간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는 그런 단어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기왕이면은 장중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너무 과하게 매도되는 거 이런 것들 경계해서 저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이런 올빼미 공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했었다. 그리고 제2호 인수하는 거에 있어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자꾸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좀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두 가지. 우선은 전방 산업 자체가 한 곳에 몰려 있잖아요. 인쇄 회로기판. 그리고 또 여기에 있어서 고다층 PCB, 다시 말해서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여진 인쇄 회로기판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이고 제품 양산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 다 받았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 전방 산업이 안 좋아졌을 때는 그러면은 여기 수급도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이 있는 데다가 전방 산업 안 좋아졌을 때 채찍 효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매출과 이익이 급변동하는 이러한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명분상으로는 2차 전지와 또 반도체 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CNT 도전제 이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인수를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었었죠. 그런데 2차 전지 쪽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있는데 왜 이수페타시스냐? 그런데 여기에 잠깐 섞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펠리클 이 부분이 제이오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매출 알파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납득을 충분히 시장에 아직까지도 못 시켜주고 있는 거, 그리고 내용이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관의 NDR, 뭐 IR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이 오픈은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긍정적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나 더 주목해서 잘 하지 왜 다른 사업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납득도 잘 못 시키는데 주가 빠지게 만들었느냐, 항의도 빗발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주가 하락했던 부분, 공시 나오기 전에 하락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또 투자자에게 의구심을 좀 불러일으켰잖아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먼저 알았던 거 아니냐, 외국인들 먼저 알았던 거 아니냐. 하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가지고 금감원 쪽에서 이렇게 태클이 들어왔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유증을 철회한다. 유증 철회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 유증을 발표했던 최초 시점 그 이전까지, 그 이전 수준까지는 살짝은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시장의 신뢰를 어느 정도 좀 잃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정정신고서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냐면은 제출 요구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출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6항에 따라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수페타시스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공시 하나만으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채널에서 공유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21년도 8월 17일입니다. 이때 600억 원 규모 이수페타시스에서 유증 발표예요. 유상증자. 이거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 살짝 빠졌다가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올라가죠? 1차 발행가 공시까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뭐였나요? 유증의 이벤트가 그냥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공식적인 이벤트 투자가 가능하긴 합니다. 상당히 일반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이 공시를 통해서
어떤 이 주가의 패턴들을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1차 발행가 공시 나오기 전까지는 기업이 먼저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나온 상황이었었고, 만약에 유증에 대한 이 정정 공시에 대한 신고서 제출하라는 금감원의 요청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수익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 다음 수익 기회를 노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바로 권리락일이었습니다. 권리락일 이후의 주가. 그런데 권리락일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때 당시 21년도예요. 21년도인데 권리락일 21년도 9월 16일 날 이 이후부터 해가지고요, 빠졌다가 살짝 오르더니 다시 추세적으로 하락했다가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할 때 이때 또 살짝 오릅니다. 이때 올라주다가 확정 발행가 공시 나올 때까지 올라주고, 그 다음에 청약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88.07% 결과값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100%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약간의 우려감을 표하겠죠. 그래서 실권주 일반 공모 또 들어가고, 2021년 11월 18일 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 상장이 되고, 그 다음부터 또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올라갑니다. 하락했다가.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증에 대한 명분 자체는 멀티레이어 보드, 다시 말해서 고다층 인쇄 회로기판,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하거나 이런 것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한테 인쇄 회로기판 납품을 하죠. 매출도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전과 후의 매출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24년도는 거의 피크를 지금 찍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 같은 경우는 저런 정정신고서가 요청이 오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럴 때마다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하고는 좀 다른 행보를 좀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 돈 버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멤버십 방에서 제가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수페타시스 정정 공시 나오기 이전에 저 차트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과거 사례에 대한 설명들,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매매 원칙, 이런 부분들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왔던 유상증자 금감원의 제동, 이 부분으로 기사 올려드리고, 지금 앞으로 또 전략을 수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영상으로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면 조금 늦을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강조드리고요. 멤버십 채널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 같은 경우는 목표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언제 이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었냐면,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빠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인 매수 기회가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공시 나오는 거 보니까요, 시장의 투자자들을 조금 더 납득을 시켜라, 이런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측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우선은 유증 철회 가능성, 이런 부분도 열려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략을 새로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종목이나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매수 매도 의견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 빠지고 추가적인 매수의 의견을 좀 드렸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 참여하시면은 조금 더 이벤트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매매 대응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 벤자민이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 같은 경우는 무료방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가격이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월에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3개월에 25만 원이에요. 하루에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값으로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공유드리고 있고요.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저렴한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때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더더욱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벤자민의 공식 포차,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사칭 채널 꼭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채널 규모 같은 경우는 과거의 채널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벤자민의 공식 포착 채널이 상당히 좀 규모가 있었던 채널이었었고요. 근데 그 채널이 사칭 문제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료방 같은 경우도 텔레그램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검색이 되지 않게 해놨습니다. 다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 자체도 링크를 직접적으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해서 나오는 텔레그램 이건 분명히 사칭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오픈 채팅 이거 아직도 많은 분들 들어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카카오 오픈 채팅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텔레그램 채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채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010-7549-6912번 이 번호를 기억하세요. 다른 번호 없습니다. 이 번호 딱 하나예요.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에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채널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거쳐서 자문사 거쳐서 이렇게 관련 자격증들 다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바탕으로 신뢰 있는 정보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하시고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